안녕하십니까. 신인근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계속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가지고 제가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중동에 핵 확산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막아야 됩니다. 북한이 이런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문가가 김정은이 미국의 적국에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아르튬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1월 2일 보도를 했어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북한의 후견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북한의 후견국 교수가 이런 경고를 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또 극동연방대라고 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에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가장 정통한 그런 대학일 수밖에 없죠. 그런 극동연방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인 실제행동 등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북한은 1998년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며 미국에게 강한 인상을 줬지만 그들이 바라던 양보를 미국에게 얻지는 못했다. 같은 것의 반복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 북한은 쉽게 제지할 수 없는 미국의 적에게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과 달리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이란의 스커드 미사일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이 루킨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또 김정은은 이성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폭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스스로 다 잃어버릴 그런 일을 왜 하겠냐. 그거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중동의 테러 집단 또는 이란에게 이 핵무기를 전파를 했을 때 이란 또는 그 중동의 어떤 그런 무장단체가 미국을 향해서 핵 도발을 감행할 것을 상상해봐라. 그들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 이런데 지금 이란이 후티 반군의 스커드 미사일도 판매를 하고 판매를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가 핵을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실제행동 이런 김정은이 미국에게 완전히 어리광을 부린 겁니다. 나 나쁜 짓 할 거야. 나쁜 짓 할 거야 하고 떼쓰는 딱 그런 행동인데 정말로 나쁜 짓 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북 고위 관계자 입장에서 드러나는 북핵 확산의 위험성인데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러죠. 우리는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북한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폼페이오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대규모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지금 이제 미국하고 그 해병대가 소규모 전술훈련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속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생산도 안 하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전파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거 뭐냐? 전파하겠다. 이 말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실제 행동의 그 여러 가지가 ICBM 발사, SLBM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이게 과연 충격적인 실제 행동일까? 아니다. 그 루킨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바로 핵무기를 중동에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파 안 했다라고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파하겠다.
이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 확산 1순위 대상국으로 꼽히는 이란이 지난 연말에 난데없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했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때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을 때 저는 좀 이상하다. 갑자기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그 항공모함을 갖다 집어넣고 페르시아만으로 집어넣고 하니까 조금 쫄았나?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제 뭐 잘 지내겠다는 그런 사인인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완전히 비난을 하고 또 연말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라크 미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해서 미군 한 명을 죽였죠. 그리고 역시 또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배후 조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미 대사관을 습격해버렸죠. 이거 보니까 이건 또 아닌데 그러면 이 성명은 도대체 왜 발표를 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바로 12월 24일이었어요.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은 23일 현지 시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평화로운 목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기술한 핵무기 개발 포기 성명서 발표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살레히 총장은 이 성명서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명의가 될 수 있으며 이란 핵 합의의 당사국인 6개국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레히 총장은 핵 합의 당사국이 서명한 대통령 성명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보증으로 미국에 제시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아주 갑자기 미국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뭐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비난해버리고 영 이거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했습니다. 왜 이럴까? 핵 개발하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겠다는 건가? 여하튼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북한과 이란은 대를 이어서 끈끈한 커넥션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3년 2월 18일, 그러니까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직후에 이스라엘 정보지 데브카바일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 현장에 다수의 이란 과학자들이 참관했으며 3차 핵실험 그 자체가 이란을 위한 핵실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언론은 북한이 이란과 핵무기 개발을 함께 하거나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기울인 전방위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역시 제재만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차 핵실험 자체가 이란의 대리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보지가 주장을 한 겁니다. 바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이때 굉장히 심한 견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핵 개발은 해야 되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 돈을 북한에게 주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줬다. 이건 거예요. 대리 핵실험. 그러니까 이란은 따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차 핵실험으로부터 2년 후에 2015년에 이란은 오바마 대통령과 핵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농축 어느 정도 이상은 하지 않겠다, 뭐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보지에 따르면 걔들은 할 필요가 없다. 왜 북한이 해주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한은 제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북한, 이란 역시 제재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때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3차 핵실험, 그 이후에 4차, 5차, 6차 핵실험 모두가 오직 북한 자신들만을 위한 핵실험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란과 공유했을까? 이것은 저는 이란과 공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핵 개발이 어려운 이란이 개발 대신 구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이 이제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의 기술을 가져가서 만들었죠. 뭐 샤하브 3 같은 경우는 노동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완전히 기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제일 마지막에 초록색 부분이 샤하브 3 그리고 세질 미사일이에요. 2000km 사정거리. 이건 뭐 당연히 이스라엘은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고, 그리고 남유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스, 그리고 지금 여기 테헤란 기점인데 이것을 조금 더 북쪽으로 옮기면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 있는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서쪽으로 또 조금 옮기면 리비아까지, 그리고 이집트 전역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사정권에 다 들어가는 게 이 사정권이에요. 그리고 이 샤하브 3나 세질 아니라 하더라도, 세질은 또 특히나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샤하브 3까지는 액체 연료인데 세질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 한 칸 작은 원, 여기 이제 연두색이 있고 초록색 원이 있는데, 노란색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줄피카르 뭐 이런 미사일이에요. 이건 사정거리가 700km인데 이 사정거리 700km짜리를 테헤란이 아니고 이란의 서쪽 지역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 쏘면 이스라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는 미군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죠. 미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군 또는 친서방 계열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뭐 요르단,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또 뭐 카타르도 그랬지만 카타르는 지금 완전 왕따 신세돼 있고, 이런 나라들이 오만, 이런 나라들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이란에게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 정부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이란 정부가 아닌 무장 세력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또 다릅니다. 자, 무장 세력들, 제가 뭐 그저께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란이 이라크와 지금 관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 역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세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원래 원조 헤즈볼라인 바레인에 있는 원조 헤즈볼라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에게는 스커드 미사일까지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레인은 역시 이 헤즈볼라와 연정을 하고 있죠. 바레인에는 미 해군의 오함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은 헤즈볼라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나라들에게, 이란에게 또 바레인에게 무기를 갖다 줌으로써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무장단체들에게 북한제 무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UAE를 통해서 자금 세탁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황들이, 이게 바로 소승달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북한제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북한제 핵탄두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 사용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김정은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예쁜 부인인 이설주, 그리고 예쁜 딸 둘, 아들 하나, 그거 다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무슨 뭐 김정은이가 계백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가족들, 자식들을 지 스스로 다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정은이가 그런 애국심, 그것도 애국심하고도 다르죠. 완전히 정신 이상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미쳐버리면 뭐 우리 쪽으로 핵미사일 쏘고, 김정은이가 왜 미칩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순진한 소리예요. 김정은이 미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야? 김정은이가 왜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지만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과 현재 이 권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지, 미쳐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나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삼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지, 미쳐서 삼촌을 죽인 게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격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삼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미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미치면 우리한테 포 쏘고 뭐 핵무기 쏘고 왜 미칩니까? 미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미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알라우 아크바르.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이제 뭐 하고 나서 지하드로 인정받고 그 순간에 지하드로 인정받고 이제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핵무기 단추누르 알라우 아크바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하고 다르다. 그래서 러시아의 극동연방대 루킨 교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은 이성적이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실제 행동일 수 있다. 전이.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또 돌이켜보면 이란의 12월 24일 날 이란의 원자력 청장이 우리 지금부터 이제 핵 개발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 시점이 정말로 지금부터 핵 개발 안 하겠다. 이제 지금부터 핵 개발 포기하고 이제부터 북한하고 해서 핵무기 가져오는 네트워크 한번 해보자. 이랬을까요? 어쩌면 북한은 그 이전에 이란에게 핵탄두를 이미 제공해 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란 원자력 청장이 우리 지금부터 핵 개발 안 하겠다 라고 하고는 바로 그 이틀 후에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극딜을 하고 아주 공격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은 지금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이미 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류 차원의 제한카드에 손을 댄 김. 이제 방법 없습니다. 이제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중국까지 딱 가세를 해서 정말 이 집단 자체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제재를 확실하게 해내든지.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미국의 그런 제재에 동참을 해줄 것인가? 지금 유엔 안보리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지금 완화시켜주자는 지금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주겠느냐?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스스로 중국과 정말 강력한 무역 전쟁을 무릅쓰고 중국을 진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든지,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이야기한 충격적인 행동, 그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게 핵무기를 중동에 확산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자, 정말 그렇게 되면 그건 인류의 재앙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 무장단체들은 알라우 아크바르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게 않기를 바라고, 미국 정보당국이 정말 그런 거 잘 추적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 문제, 상생의 평화적 어쩌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좀 제발 우리 정부는 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